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악 좀 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올해 수익률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지금 집계된 오늘자로 제가 지금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지난 2019년도 1월 달부터 모의 계좌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이게 워낙 요즘은 뭐 수익률이 어떻다 저떻다 그냥 말로 떠들면은 그건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 저 역시도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다 집계하기가 너무 수작업으로 집계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추천한 종목 그 추천 당일날 이렇게 그 다음 날이죠. 추천하고 그 다음 날에 모의 계좌에다가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받은 금액은 1억 원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추정 자산이 이제 1억 3,200만 원. 그래서 이제 3,2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1억 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32% 정도 됩니다. 1월 달서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딱 1년이 됐네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수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수를 갖고 와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면은 이제 여기죠, 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좌를 운영했는데, 이 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었고, 고점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되죠. 결국은 1년 내내 지수가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가면 지금 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살짝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한 건데, 약세장이었죠. 전형적인 약세장. 이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기업의 실적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간 여름에는, 이때 여름에는 또 이제 일본이 또 말썽을 좀 피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약세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좌를 운영하면서 뭐 단타 치고 막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고 이제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냥 사두고 이게 묵혀놨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수익률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걷고 있는 투자의 길. 네, 그래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냥 꼼수 부린 게 아니라 정석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이 슈프리마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해서 문자 메시지 다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한번 차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슈프리마죠. 네, 슈프리마를 이 가격대 검은 선에 서서 오늘 4250원에 팔았습니다. 4250원. 4250원. 이게 왜 이러지? 다시 한번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맞는데. 예. 4250원에 판 이유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4만원으로 잡았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원래는 41,500원이 이제 목표가였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이게 13%씩이나 오르면은, 저는 이거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10몇 프로가 오릅니까? 이거는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 연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2, 3%밖에 안 되는데, 더구나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제 물론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성장률을 볼 때는 뭐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지, 아무튼 더 오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뭐 증권사 쪽에서는 뭐 4만 3천 원, 6천 원을 목표가로 막 적어놨는데, 일단 슈프리머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그 실적이 이번에 좋아져가지고, 근데 휴대폰 산업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종목을 차분하게 들고 가기에는 조금 제가 좀 부담이 돼서 일단 이 가격대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뭐 다른 종목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은 올해 2번 매도를 했네요. 한 번 이때 사가지고 한 60% 정도의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엘 패션 볼게요. 코엘 패션은 네,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52,100원에 사서 7,400원 정도 가량의 이제 매도를 해서 한 60%의 수익률을 거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샀던 이유는 그 2018년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 정도 수익률을 얻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 샀어요. 사실 다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때 샀거든요. 그때 샀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코엘 패션이 의류회사잖아요. 보통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4분기 겨울에 실적이 좋습니다. 겨울옷이 여름옷보다는 좀 두껍고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좋고 그랬는데, 올 겨울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원래는 이 기업이 12월 5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뭐 한 달 반 넘었는데 겨울철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과연 지난해 4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질까? 지난해 4분기는 롱패딩을 많이 판매를 했어요. 코엘 패션 쪽에서. 물론 올해 새롭게 뭐 다른 의류도 이제 강력한 의류를 2개를 또 영입을 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 자체가 잘 모르겠으면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있거든요. 무모한 베팅은 안 합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왜 보수적이냐? 제 돈은 소중하거든요. 저희 또 회원분 돈은 또 소중하고요. 그래서 돈을 잃는 거는 정말로 싫습니다. 그냥 안 벌면 안 벌지. 네,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실적이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것 때문에 매도를 했고, 나머지 매도한 것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매도한 게 아니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흥국 F&B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뭐 가끔 가다가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고 그래요. 그거는 매수 시점이 어떠냐에 좀 달랐겠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기 차익 실현을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았어요. LG 이노텍 볼까요? LG 이노텍을 이 가격에 팔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때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나타났어요. 이 구간에서. 왜냐면은 이게 진작에 이게 사실 제가 이 빨간 선 82,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최악일 때 턴어라운드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이었는데, 이게 계속 갔어야 돼요. 사실은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아깝지만 이거 저희 회원분들이 총알이 없다, 돈이 없다, 신규로 추천하더라도 돈이 없다,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셔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종목 일단 매도하고 좋은 종목, 그 종목을 사자 그래가지고 눈물을 먹고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주가 폭락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고, 아프리카 TV는 목표가 달성 38%.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아프리카 TV를 사가지고 이 검은 선 가량인가 이때 사가지고 요 8만 원에 정확하게 매도를 했어요.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매수했던 것까진 그래요. 쌌으니까. 어떻게 8만 원에 이렇게 딱 매도를 할까? 이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걸 이번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목표가를 모르면요. 자기 스스로가 목표가는 다른 말로 적정주가입니다. 저는 이 기업의 아프리카TV의 적정주가를 8만 원으로 봤습니다. 아까 코엘패션 볼까요? 코엘패션도 이 기업의 적정주가 7,400원으로 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좀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제가 정확하게 본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알아야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적정주가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가가 한 10% 올라도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반대로 10%가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적정주가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적정주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말고요. 본인 스스로가 매긴 합리적인 적정주가, 그 기업.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아무리 주식 투자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좋은 종목을 사고도 10%만 오르면 그냥 매도, 그리고 관심종목에서 지워버리죠. 그리고 내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더 오르면은 애써 외면하죠. 보기 싫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 거. 반대로 주가가 한 5% 떨어져도 그냥 손절. 누가 그러죠? 예. 주식투자로 돈 벌려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고. 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손절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적정 주가를 알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비중 확대죠.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투자 전략을. 고점 부근에 가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왜냐? 이게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주가가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반면에 만약에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고. 이러한 종목마다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정 주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할게요. 적정 주가를 모른다는 것은요, 다 묻지마 투자이자 그냥 배팅하는 겁니다. 에이, 해라 모르겠다는 뭐 좋아 보이니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근무 시간에 뭘 해야 되죠? 맨날 시세를 봐야 되잖아요. 시세를. 그냥 묻어놓고 적정 주가가 일 때까지 그냥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다리고 이걸 못 하잖아요. 그게 그럼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뒤에 그러면 이게 연말 되면 추정 실적이 한 요 정도는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가 어렵죠. 당연히. 돈 벌기가. 제가 가령 코엘패션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작성한 걸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적정 주가를 알기까지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코엘패션 매도했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좀 자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아까 그랬죠. 5일 날 다시 매수했다라고 그러다가 곧바로 팔았다고 1월 달에 볼게요. 제가 기업 교육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브랜드를 라이센싱 해가지고, 자체 브랜드가 전혀 없어요, 얘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여가 있고, 최근에 이 기업들이 새롭게 라이센스 한 것들 내용, 이런 것들을 아시나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이런 걸 아시나요? 이거 색깔 칠한 것은 최근에 신규로 다시 런칭한 제품들입니다. 자산 변동치, 자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유상증자나 BWCB 같은 거는 없겠구나. 실적 분석, 분기 실적 분석. 누적으로 보니까 매출액은 18% 오르고 영업이익은 12% 오르고. 이거는 주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당 순이익 EPS죠. EPS가 지난해 대비 11.4%가 증가를 했고, 새롭게 강력하게 런칭한 브랜드 캘빈 클라인하고 알마니, 팬티 이쪽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 EPS가 한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PER은 한 요 정도가 추정이 된다. 목표 PER은 한 12 정도 잡으면 적합하겠는데 지금 저평가다. 그래서 7,400원을 적정 주가로 잡은 겁니다. 다시 차트를 볼게요. 이 7,400원 정도를 다시 적정 주가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겨울철 패딩이 너무 지난해는 많이 팔렸는데 이번엔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얼마 못 올라가고 그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매도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유하는 종목에 대해서. LG 이노텍을 볼까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 그거예요. 그 핵심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적정 주가를 알기까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적정 주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적정 주가를 알기까지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LG노텍을 LG노텍 리포트 작성한 겁니다. 전 정회원들한테 리포트를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래서 PC에 다운로드 받게끔 하거든요. 이 기업의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엄청난 지금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일정표로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모바일 카메라 모듈에다가 8,700억 썼고, 또 이때 또 추가적으로 3천억 정도를 더 써가지고 1조 1,500억 원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비용을. 그럼 비용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하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익이 하락하는 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하락한 게 아니라 엄청난 설비 투자, 즉 미래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2018년도부터. LG노텍. 이게 지금 떨어진 게 2018년도부터 이 주가 떨어진 거 있죠.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바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표면적인 실적이 떨어지면은, 이게 시장에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업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인 이익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여기 또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한 겁니다. 밑에 보면 여기 대차장고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거 보시죠. 이거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기업의 재무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미래에 떼돈을 벌기 위한 현재의 성장통이다. 돈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실적 안 좋아지는 거 보십시오. 실적 분석을 한 겁니다. 2019년도 실적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은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죠,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쓰니까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2018년도 1분기 대비 75%가 떨어지고 또 여기는 진짜 적자가 돼버렸죠, 여기 이때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업의 분석을 할 줄 모르면은 그냥 겁을 내요, 여기서. 적자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근데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때 샀어요, 이때. 87,200원에서.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가질 때 샀습니다. 이 산 이유는 배팅이 아니라요. 바로 기업의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실적을 분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매수를 했던 것이죠. 자, 적자다.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추천을 한 겁니다. 이 분석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분석할 줄 알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는 투자를 하게 된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지금 팩트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아이폰 트리플 카메라 모듈 탑재율. 왜냐면 LG이노텍이 지금 아이폰에다가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실적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아플 때 투자하자. 가장 안 좋을 때. 이 얘기입니다. 목표가도 설정했습니다. 17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 17만 원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죠. 파란 선이. 이때 했는데 저희 회원들이 돈이 없다고 너무 아우성이 있어가지고 팔자 그럼. 팔고 다른 거 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목표가 17만 원까지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때는 제대로 제가 작성한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다른 종목들 쭉 볼게요. 많이 나왔던 것 중에서 SNK 폴리텍 얘기를 여기 아프리카 TV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되게 좋은 위치가 왔어요. 아프리카 TV가 저희가 목표가에 8만 원에 아프리카 TV도 제대로 목표가를 지정했죠. 이거 목표가 지정한 거 볼까요? 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아프리카 TV가 이걸 보고 저희 회원들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신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 TV 이것도 이제 리포트를 작성했죠. 뭐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적어놨고 순 방문자 수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얘들이 매출액이 제일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떤 아이템 매출 때문에 계속 지금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기록, 실적 분석을 연간 실적 분석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때 2019년도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분기 실적을 보면은 각 분기별로 계속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추세로 보면은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는 판단 안 되나요? 더구나 얘네들은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은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다가 물건을 공급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러면 불확실성이 높거든요. 거래처가 얼마 안 되면. 근데 얘들은 거래처가 네티즌들이잖아요. 네티즌들이 엄청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네티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꺾일 일은 그렇게 높아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추천을 했고 실적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적으로 보면 2018년도 2분기 대비 2019년도 2분기까지는 69%의 주당 순이익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한 이 정도의 실적 추정이 예상이 됩니다. 약 66%가 오르면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을 쫙 나래비를 세워서 딱 보니까 추정 실적은 한 PER이 18.3배가 되는 것 같고 목표 PER을 제대로 잡았죠. 그동안 이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PER의 저점과 고점, 중간값을 일단 제가 잡아서 PER 26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그동안 이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받았던 PER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어떻게 됐어요? 8만 원이 됐죠. 여기 위에 8만 원. 그래서 제가 8만 원을 딱 제시를 목표가를 한 겁니다. 거의 딱 맞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됐죠.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이 4분기에 어떤 약간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TV 매도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급한 거 없으니까 1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자. 1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걸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다른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SNK 폴리텍 볼까요? 이 가격에, 그러니까 4,600원에 검은선에서 사서 7,91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 반등이 다가 이 가격에서 지금 머물고 있네요.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떠들어놨나. 이 기업은 조사를 해보니까 화학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폴리텍 그러니까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죠. 사실상 화학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휴대폰 기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게 자회사거든요. 이 중국에 있는 통신전자 업체 매출 비중이 39%. 이건 자동차 와이퍼 관련된 게 22%. MPD 역시도 그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에요. 즉 보니까 휴대폰 OLED 부품의 전체 매출 비중이 70%고 본사 매출, 폴리우레탄 매출은 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SNK 폴리텍 사업보고서라든지 어디서 뭘 보더라도 다 폴리우레탄 얘기만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이게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를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자회사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걸 얻은 겁니다. 자, MPD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유형자산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실적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MPD 실적들이 지금 좋아지는 모습. 이게 1분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네, 이 KF 실적, 자회사 실적이죠. 본사 실적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숨겨놨어요. 자기들이 좀 창피하니까 본사 실적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사 매출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업을 마치 그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시트 사업을 한다라고 사업 보고서는 죄다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실적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쵸? 이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매출액이 30%가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이 무려 78배가 올랐네요. 그죠? 대단하죠? 이게 숨겨져 있는 이 알짜배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실적은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PR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4.4의 PR로 떨어질 것 같다.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지니까 주가가 안 올라서 PR이 4.4.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목표 PR을 10배. 이걸 잡았습니다. PR 10. 어떻습니까? 이거 중간값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가 11,000원을 잡았고요. 근데 11,000원인데 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7,910원에 매도를 했네요. 이거를. 이게 좀, 주가가 좀 변했나? 아무튼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해서 11,000원으로 적었는데, 저 정도 수준으로 제가 했네요.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잘했어요. 이때 무슨 이유 때문에 팔았던 것 같은데,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어떤 악재가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그냥 곧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 가격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지수 하락이 일어났었죠, 또. 아마도, 그거였구나. 이 갤럭시 노트 10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이때. 상한가가 나왔죠. 맞아요. 이 상한가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 기업이. 근데 그 상한가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기억났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이게 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때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 내용 보시면은, 이 본사 매출이 4%밖에 안 되잖아요. 본사 매출이 4%. 이게 뭐냐면 폴리우레탄 시트거든요. 고밀도 폴리우레탄. 나머지 매출은 다른 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뭐라고 루머가 돌았냐면은 그때 그 일본이 무역 그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다? 소재 국산화. 그때 막 이슈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밀도 폴리우레탄에 대한 소재 국산화를 정부에서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그 루머가 막 돌고 게시판 도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국산화 되든 말든 간에 본사 매출 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슈, 루머에 의해서 상한가가 났으니 이거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만약에 갔으면 지금도 매도 안 하고 11,000원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 하나에 대해서 그 실적 분석과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목표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예상 실적을 하회한 종목들은 중간에 그냥 버렸죠.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지수 하락 약세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기업을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목표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제 기반은 그렇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투자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이런 기업이 있다면은 시장에서는 크게 고평가주하고 저평가주는 나뉘잖아요. 저는 저평가주를 삽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고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인기 종목이라서 시장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은 막 기업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리포트를 막 내보내요. 목표가도 막 선정하고 뉴스에 막 목표가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뉴스 보고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없을 겁니다. 왜냐? 목표가를 제시하고 이렇게 떠드는 기업들은 다 인기 종목이고 이미 주가가 오른 만큼 오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한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막 목표가를 12,000원으로 막 제시를 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때 기관들이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적정 주가 10,000원짜리를 12,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요. 목표가는 자기 의지 개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야 이거 사면은 한 20%의 수익률을 얻겠네. 그제서야 삽니다. 그때 애널리스트가 뒤에서 자기 고객인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매도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평가주는요, 이 저평가주를 사야지 돈을 벌어요. 이 증거가 바로 이거잖아요.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플러스 32%가 났다는 것은. 제가 보통 연평균 수익률이 40%입니다. 40%에서 60%예요. 이건 장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죠. 최악일 경우 20%까지 봅니다. 2018년도 최악일 경우 수익률 20%. 근데 그나마 2019년도는
5G 관련된 종목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것을 많이 메꿨어요. 그래서 수익률 32%가 그나마 된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저평가죠. 10,000원짜리의 거래가 돼야 될 종목인데 어떤 이슈 때문에, 즉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적정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걸 30% 싸게 산 거예요. 7,000원에. 근데 이 기업이 그 다음에는 20%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정 주가에 산 종목을 적정 주가에 매도를 하면은 20%의 수익률을 기대해요. 근데 30% 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71%가 되는 거죠. 이 논리로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나는 고평가주 말고 저평가주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저평가주에 대해서는 시장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본인 스스로가 발굴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투자만 할 줄 알면요, 평생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 맞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었을 때는 뭐 저평가주 사가지고 돈 벌었는데 지금 워낙 돈이 많으니까 지금 저평가주를 살 수가 없겠죠. 그냥 고평가주를 사가지고 10년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실적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지금은 비싸게 사더라도 10년 뒤에는 지금 산 가격이 싸니까.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시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평가주를 사야 돼요. 1년 단위로. 그러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슈퍼개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저는 저평가주를 살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회원분들한테 제가 분석한 종목, 그런 것들을, 팩트를 제시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됐으니까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고기만 던져줬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그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평가 성장주 투자, 두 번째 턴어라운드 투자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들이 턴어라운드 투자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몰라요. 그 방식을. 그래서 저평가 성장주, 한쪽에는 저평가 성장주 왼쪽에 딱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턴어라운드 종목 투자법을 딱 들고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연령층 보면은 평균 40대 중반에서 뭐 많게는 50대 후반, 60대도 계실 겁니다. 좀 40대면 제 후배죠. 10년 후배입니다. 예, 40대 후배분들, 직장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년이 50대 초반이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직장이니까 다 잘려요. 저는 회사에서 S평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 해가지고 남들 다 구조조정 당하고 잘릴 때 저는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50대 초반 되니까 연봉이 높으니까 계속 구조조정 대상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짜증나게. 40대 계신 분들 그 스트레스 알아요. 퇴직하면 갈 데 없어요. 저 가려고 했는데 페인트공, 도배공 이쪽밖에 없어요. 페인트하고 도배. 그걸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그 퇴직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주식이라는 거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여기 전업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전업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이번 강의를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업 투자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타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거 할 필요 없고요. 편의점에서 알바 뛰세요.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 뛰세요. 훨씬 나아요. 절대 담타 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보통 일반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혹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은 정년퇴직한 뒤에 할 거 없으면 알바 뛰고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금 모아놓은 걸로 제가 투자하는 평생 투자법에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라면.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서 전업 투자를 하려고 저한테 회원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면은 앞바다 경비를 서시고 나이가 어리면은 편의점 알바 뛰라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절대로 단타 치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평가 성장주에 묵묵하게 넣어놓고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했더니 몇 달 뒤에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듣고 저 지금 택배 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하셨다라고 축하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이번 강의의 목적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한테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 버리고요. 뉴스 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 보고 투자하는 거 거기에 의존도 버리시고 차트 수급은 당장 때려치시고요. 평생 자산을 꾸준히 증식시킬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그런 겁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강의가 3개예요. 하나는 저평가 성장주 투자법,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투자법. 자, 그럼 이 2가지의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업보고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워렌 버핏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보고서예요. 피터 린치가 하루 종일 보는 게 뭐다?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를 볼 줄 아는 거. 두 번째, 실적 분석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실적을 분석하고 목표가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방식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보통 그래요. 가치 투자 교육 이러면은 따분한 개념 원리 설명하다가 다 끝나잖아요. 마치 무슨 대학교 무슨 강의 듣는 것처럼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지식 이런 거 쌓는 걸로.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시간도 없고요. 저는 딱 2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분석법 그대로를 그냥 딱 잡아다가 그대로 그냥 전수시키려고 그래요. 딱 전수시키고 이건 실전입니다. 두 번째, 이게 기법이 아니에요. 보통 기법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람들이 기법 그러면 혹해요. 왠지 아세요? 이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 게으른 사람들이 항상 기법에 열광을 해요. 이것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강의자들이 만족하고 멋있다 뭔가 있는 것처럼 좀 어렵지만 내가 뭔가 배웠다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할까 하다가 다 때려쳤어요. 만약에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네 딸 지수한테 증권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교육을 시킬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법이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할게요. 기법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누구에게 뭔가 누구를 설득을 하려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가장 쉽고 편리하고 그런 기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면 돼요. 두 번째 기법,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보내죠?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당할까요? 마지막,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을 느끼는 설득법. 당장 지금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그 사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법.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성공률이 높을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예요. 기법은 없습니다. 그건 성공률이 없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땀의 승리예요. 누가 더 열심히 분석하고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지,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마우스 손가락 까딱까딱 한다고 돈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산을 증식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산을 증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리포트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지금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걸 작성하는데요, 자료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걸 압축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모르면 회사에다가 전화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당장 딱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 뭔가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공부할 줄 다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주식은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최근 5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에서 공부를 하는지는 전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계세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2년 동안만 이걸 하면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 실력은 수익률로 전환이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씩 설명할게요. 주식 투자의 평균 연령층이 50대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 목적은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자산을 증식해야 돼요. 지금 단타 쳐가지고 1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단기적 관점이 아니에요. 자산을 계속 증식해내야 돼요. 매년 20% 30%씩 계속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그 두 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면은 이 자본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다 느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스스로 실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적정 주가를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업 보고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마스터하고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저평가 성장주를 본인 스스로가 발굴하고 투자할 줄 알고요. 턴어라운드 종목도 발굴할 줄 있어요. 그를 제가 그 기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기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법은 과거에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야, 이거 보지 말고 요것만 봐. 이거예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과연 무엇일까? 턴어라운드를 하는 종목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예요. 그럼 그 대규모가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냐? 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딱 요 정도가 대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기법.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했던 것들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저평가된 종목 중에 상위 1%에서 2% 종목들만 다룹니다. 옛날에 TV에 나왔던 얘기고,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했던, 여기 몽테크리스토님 뒤에 대머리가 보이네요. 저희 회원분입니다. 끝나고 맥주 마시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거 하면은 멱살 잡히죠? 야, 임마, 너 저번에 추천한 거 왜 쓱 가리고 도망가? 그리고 너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왜 다 숨기고 플러스 난 종목들만 왜 자꾸 홍보하고 다녀? 멱살 잡히죠? 저희들은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자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2017년부터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 여름철에 술 한잔 한 거거든요. 2017년도부터 계속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자산을 계속 증식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 오시는 분들 다 저희 회원들만 오셔요, 거의. 처음 오신 분들,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됐습니다. 평생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데, 뭐, 그건 뭐,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후기로 이분들이 이런 강의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55만 원 정도로 한 강의 한 3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게 책에서도 안 나와요. 제가 그 서점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교보문고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증권 쪽에서는 제가 회계학 이쪽 책을 좀 많이 사요. 왜냐면 자꾸 회계학이 자꾸 바뀌어요. 회계가 기업 회계가.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가는데 그러면서 뭐 다른 거 볼 거 있는 딱 가면은 다 뭐 죄다 차트 얘기예요. 차트 얘기.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분석하는 책은 없어요. 아예.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거 공개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증권사 전문가들이, 증권가 전문가들이 그거 공개를 못 하죠. 모르니까 본인들도. 본인 맨날 차트 보고 추천하니까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다 저한테 배워야 돼요, 사실은. 너무 몰라요. 그쪽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책에도 없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했을 때는 원래 목적이 교육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 추천하기 위해서 그 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했던 강의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교육 강의로만 제가 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투자법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종목, 발굴법, 저평가 성장주 발굴법. 근데 이 2가지 종목을 발굴만 하면 뭐합니까?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목표가를 알면은 실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실적 분석을 하는 방법. 그러면 실적 분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업보고서를 볼 줄 알아야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패키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가입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입을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왜?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도 없고 서점도 없으니까. 다행히 제 투자 기법은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SK증권의 애널리스트로 그 55세 정년을 꽉꽉 채우고 졸업한 수석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이 생명이 좀 짧아요. 그 40대 후반까지 회사 다니기 어려워요. 실적을 못 내면. 근데 그분은 55세까지 다녔던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 투자 기법 그리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거. 이게 어차피 기업의 실적을 분석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이 기업 분석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그걸 공개했더니 그분이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이다고. 그분도 이제 인정한 거고 또 제가 분석하는 방법, 실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애널리스트들 다 똑같이 저랑 똑같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일단 들으셔도 됩니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 공개만 안 됐을 뿐이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1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 투자자를 직접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20일. 여기가 이제 1월 20일이거든요. 보시면은 좀 다른 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 자료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메뉴. 이게 제 이쪽에 교육하는 건데 교육 자료가 좀 하나도 없죠. 1월 20일서부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교육 청취는 여기서 VOD로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거 회원들도 글 쓸 수 있는 거겠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러면은 제가 보강 강의를 계속 이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더 만들고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신다라 하면 계속 제가 기초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2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이 금액이 보니까 뭐 금액이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뭐 같은 건데 이거는 50만 원이고 왜 이거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29일을 더 플러스 해준다 뭐 이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거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이거는 회원 가입, 그러니까 정회원 종목 추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이게 120만 원 할인이 있다라고 하네요. 130만 원은 120만 원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용기간 3개월이 플러스 되네요. 이게 이용기간 3개월이 플러스 되고 이거는 4개월이네요. 4개월이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뭐 이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별외로 하시고 일단 교육은 다들 들으셨으면 하네요. 제가 제 입으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왜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좀 아까워서 그래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좀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떠들었는데 일단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카톡 그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 전담하시는 그 담당자가 있으십니다. 네, 그분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반기 쪽의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목을 분석한 것들은 2020년도 상반기에 주가 상승이 유력시 되는 종목들로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았고 그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고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포트 하나하나 자료가 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난